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클라인 레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사는 니콜 델린이라는 소녀는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말이 평균 18시간이지 64일 연속 잠을 잔 기록도 가지고 있죠. 니콜의 엄마는 아이를 깨우면 멍한 상태로 있다가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잔다. 정말 잠에서 깼을 때는 자신이 일어나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갔던 기억조차 없다라고 말했죠. 니콜이 유난히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인 걸까요? 아닙니다. 니콜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이라 불리면서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17세 소녀 에차는 2016년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퇴원을 했지만 사고 이후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었죠. 피곤해서 혹은 다쳐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에차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잠을 계속 자자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뇌와 신경 모두 전혀 이상이 없었죠. 다음 해인 2017년에는 한 번 자면 2주가량 수면 상태에 빠질 정도로 과다수면이 지속되었습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모르는 탓에 에차의 부모님은 SNS를 통해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만 올릴 뿐이었죠.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룬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FFI 기억나시나요? FFI는 치사율 100%의 불치병이자 절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클라인 레빈 증후군도 잠에 관련된 병이죠. 다만 FFI는 잠을 잘 수 없었던 반면에 클라인 레빈 증후군은 끝없이 잠을 자는 병입니다. 현대인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은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적은 수면 시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죠. 뉴스에서 등장하는 과로사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항상 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수면욕은 3대 욕구라고도 불리고 잠에 쫓기신 분이라면 다들 느껴보셨을 건데 수면욕은 어떤 욕구보다 강하게 나타나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5분만 더 자고 싶다, 평생을 잠만 자며 살고 싶다,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생각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클라인 레빈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됩니다.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자죠. 발병하면 8년에서 12년까지 증세가 지속되니 나이가 어린 경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잠만 자며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와 용변을 보는 것 외에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이들의 삶을 보며 누군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이라고도 알려진 클라인 레빈 증후군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와 용변을 위해 잠깐 깨어나는 것만 가능하고 오랜 시간 동안 증후가 나타나니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잔인한 병이라 할 수 있죠. 학교생활, 사회생활, 공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과 기억장애도 동반하죠. FFI가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었다면 클라인 레빈 증후군은 사회성을 앗아가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례만 봤는데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보도록 하죠. 클라인 레빈이라는 학명은 1925년 클라인이 반복적인 수면 과다증을 학계에 보고한 것과 1936년 레빈이 수면 과다증과 과식증이 동반된 사례를 제출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100만 명 중 5명에게 발현될 정도로 희귀한 질병으로 문헌상으로 정리된 사례도 200건 정도이죠. 클라인 레빈 증후군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가량 많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10대와 같이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는 반면 여성은 중년과 같이 늦은 시기에 나타나죠.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하는데 1차성 증후군의 평균 발발 연령은 보통 15세 전후입니다. 증상이 발현되면 10일 동안 수면 과다를 겪으며 수년 동안 증상이 반복되며 나타나죠. 2차성의 경우 나이가 좀 들어서 나타나며 1차성에 비해 긴 시간의 수면 과다와 오랜 기간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수면 과다 시 나타나는 증상은 둘 다 동일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와 강도가 점점 약해지죠. FFI는 수면의 부족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클라인 레빈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클라인 레빈 증후군에 항상 따라오는 증상이 행동장애와 인지장애이죠. 행동장애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언가를 계속 먹고 싶어하는 과식욕과 성충동이 강해지는 과성욕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 체중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자신을 제어하기도 힘들어지죠. 또한 유아기적 퇴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며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죠. 방향감각의 상실과 말투가 어눌해지는 언어 능력의 상실도 있고요. 이 증상 외에도 환각이나 정신착란이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자신이 일어났던 것도 기억 못하고 꿈과 현실도 구분하기 힘들어하죠. 심각한 경우 수면 중 지식과 심정지를 겪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함께 오는데 사실 우울증은 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인 레빈 증후군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데다가 사회생활도 힘들어지니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수면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날 때에도 간단한 대답은 가능했고 수면기가 끝나면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환자들도 있죠. 과수면증을 겪었지만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과다수면이 식물인간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말 그대로 졸린 상태가 지속될 뿐 의식을 완전히 잃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많이 자니 얕은 잠을 잘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수면의 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수면을 뇌파로 측정한 결과 전체 수면 기간 동안 98.6%의 수면 효율도를 보였죠. 코골이와 같은 수면 장애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요. 깊고 오래 잔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클라인-레빈 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병 여부를 알고 싶어도 검사 방법도 존재하지 않죠.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진단 기준에 맞춰 판단할 뿐입니다. 국제수면질환 분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과수면을 호소하고 하루 18시간 졸림을 느끼며 증상이 수일에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폭식과 성행동이 나타나면 클라인-레빈 증후군으로 인정을 하죠. 폭식과 성행동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성 반복적 과수면증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인-레빈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진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환자 수가 적게 집계되는 것입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발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발병 전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겪었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의 과정에서 무언가 오작동을 해 지속적인 수면장애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 예외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일지도 정도로 낸 보고서라는 말이죠. 아이들의 경우 뇌신경의 문제라는 말도 있고 유전병이라는 말과 신체와 정신이 불균형하게 발달해서 생긴 것이다 등 설은 많지만 확정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검사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병이니까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있을까요?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희귀 난치병입니다.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말이죠. 과다수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뿐더러 장기간 복용할 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불치병 아닌가? 난치병인 이유는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이죠.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끝나고 증상의 발현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인이 되어서는 사라지죠.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40, 50대가 되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재발된 경우에도 다시 자연적으로 치료되긴 하죠.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잔인한 병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죠. 대학생인 로다 로드리게스 디아즈는 사람들이 나를 게으름뱅이 취급하는 게 정말 짜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다는 시험 시간을 지키지 못해 낙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런지 설명해야 했죠. 설명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요. 자는 동안에도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 눈을 떴을 때 일주일이 훅 지나가 있으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다. 심정을 잘 대변하는 문장이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된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클라인-레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